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저희가 유익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알차게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유원 아나운서. 네, 건강에 관해서라면 눈이 아주 번쩍 떠지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해지는 꿀팁과 함께 할게요. 네, 욕심이 많아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현철 치과 전문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치과 치료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면 두려움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오늘 궁금한 점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이 치과는 왠지 진짜 저는 어른인데도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두 분한테 먼저 좀 궁금한 게 평소에 먹는 걸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제 취미가 맛집 탐방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맛집이라고 하면 꼭 가봐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먹는 즐거움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리지 않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주로 고깃집을 탐방하시는 고깃집을 찾아다닙니다. 네네. 얼굴이 빛나십니다. 아유. 고기를 드시고 오셨는지. 자, 살면서 이렇게 먹는 즐거움, 먹는 행복감이 상당합니다. 오늘 주제는 뜯고 씹고 맛보는 재미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는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필요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부모님에게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좀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이 임플란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식체입니다.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정체를 식립을 하고요. 네. 그 위에 치아 모양을 재건해 주셔서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식립한다. 그러니까 뿌리에 네. 심는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뿌리에다가 나사를 심고요. 그 위에 치아 모양을 또 나사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이 임플란트다. 지금 네.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치아가 없는 만큼 임플란트를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치아가 한 4개가 없어요. 예. 근데 한 3개만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치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생김새가 다르죠. 치아마다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힘을 많이 받는 치아도 있고 상대적으로 힘을 좀 덜 받는 치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플란트가 꼭 치아 개수대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 모양은 3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가 없어야겠죠. 이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가 없게 되는 경우 크게 나누어서 치아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치아 주변의 조직, 우리가 잇몸이라고 부르는 네, 그 네. 부분이 손상이 돼서 이를 빼게 되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치과를 가는 이유는 충치 생겨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충치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 앞서 말씀드린 2가지 큰 이유 중에서 이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가 조금 썩었을 때는 떼우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범위가 클 때는 씌워서 치아를 수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뿌리 있는 쪽까지 썩어갔을 때 그때는 치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씌우는 거는 치아 머리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충치의 경우는 그렇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운동을 하거나 막 장난을 치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정말 그렇죠. 왕왕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가 없으면 일단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네. 일단 유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영구치가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영구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성장기에는 바로 식립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에다가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뼈 성장이 덜 끝난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하기 힘들다 할 때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하기 힘든 경우는 일단 전신적으로 좀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힘드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이 좀 높으시거나 아니시면은 뭐 복용하시는 약이 있거나 했을 때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식립을 하기 때문에 뼈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뼈 이식을 먼저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뼈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잡아줄 수 있는 힘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뼈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뼈가 적은 경우에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침범할 경우, 예를 들어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경관이 지나고 있는데 그 위에 남아있는 뼈가 적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제한된 폭을 갖고 있는 그 뼈에 한해서도 좀 정교하게 3D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히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예.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가 좀 힘든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예전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주변에 튼튼한 치아들이 버티고 있다면은 주변의 치아를 연결해서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죠.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다수의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를 사용해서 네. 이제 조작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틀니를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틀니도 빠진 이의 부분에 그 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장치를 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플란트하고 틀니하고의 뭐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임플란트는 뼈에서 힘을 냅니다. 뼈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힘을 내는 거죠. 틀니는 잇모 위에 얹어서 힘을 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그냥 맨바닥에 텐트만 있는 경우랑 그 땅 속에다가 강하게 고정 나사를 박는 경우랑 힘이 그렇죠. 다르겠죠. 네. 그래서 바람 불면 안 날아가니까. 그렇죠. 예, 네. 틀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 형태까지를 재건을 해서 잇몸이 얹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씹는 거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강한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틀니는 어떤 경우에 하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가 좀 제한적인 경우에 전신 병력 중에 임플란트가 안 되는 임플란트를 저해하는 질병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뼈가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임플란트가 좀 제한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치료 비용이 틀니보다는 좀 더 많기 비싸죠. 때문에 예, 비싸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제한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이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2014년부터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였는데 네. 2018년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도 낮아져서 원래 임플란트 가격이 한 30%의 자기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65세 이상 의 되시는 경우에만. 분들에 한해서 평생에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만 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데 평생에 2개 두 개. 뿐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보험 혜택으로 받은 치아가 2개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잘못돼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럴 수 그러면 이 치아를 다시 또 하려면 그때는 보험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염증이 생긴 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그런 치료 항목도 보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돼서 다시 수술을 받으실 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대체할 또 다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2개를 그렇습니다. 이미 했다면?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임플란트가
뭐 워낙에 이제 틀니하고 비교했을 때도 약간의 가격 부담이 있지만 임플란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가격이 좀 그것도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럼 뭐 어떤 차이일까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국산 임플란트와 수입 임플란트로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고가였고요. 국산 임플란트는 조금 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도 상당히 잘 나와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가격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떤 게 더 좋으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 임플란트가 뼈와 잘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인체에 식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데이터가 있느냐 그 결과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임플란트의 가격에 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 사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발치를 하고 바로 인공치아를 심었다. 이런 분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발치하고 나서 뭐 얼마간의 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인공치아를 심었다.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를 뽑고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는 뭐 같은 과정이고요. 네, 네. 근데 이를 뽑은 자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잘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뼈가 많이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해서 이 염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깨끗이 하고 아니면 이제 무너진 부위에 뼈를 먼저 이식해 두고 나중에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이제 원 스테이지냐 투 스테이지냐 이 말은 수술을 한 번 하느냐 아니면 두 번 하느냐 그 네. 차이인데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은데 뼈가 단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잇몸 속에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놓고 단단해지면은 그때 2차 수술을 통해서 잇몸 밖으로 꺼내는 네. 그런 두 번의 수술을 거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수술은 정말 한 번만 하는 게 다들 좀 빨리 통증도 줄이고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뭐 단축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으실 텐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결합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교정에 대해서 얘기 맞아요. 나눠봤잖아요. 네. 그때 교정 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도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아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에는 3D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입안의 다른 치아들과 잇몸의 형태 같은 경우를 3D 스캐너로 컴퓨터상에서 재현을 시켜 놓고요. 가장 적당한 힘을 받게 돼서 이 치아가 생겼을 때 이 치아가 가장 기능을 잘 하고 심미적으로도 제일 우수할 수 있는 상태를 미리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고요. 네. 그 형태에 맞춰서 치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을 계속 주신 대로 뭐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는 걱정할 거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같은 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앞서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치아는 머리에서 뿌리가 거의 같은 굵기로 내려옵니다. 네.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머리보다 뿌리가 가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머리와 뿌리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잇몸병, 치주염이 생기듯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빼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리고 치아 주변의 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관리를 하셔도 이제 뼈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뼈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뼈랑 융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우선은 뼈가 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뼈가 약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드시는 약물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좀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제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를 생성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융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의 움직임도 생기게 되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뼈가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빼고 뼈 이식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플란트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좀 치료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만약에 이제 시술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료 전에 전문의한테 이것만큼은 꼭 얘기해 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드시는 약에 대해서 예.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흔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시에 출혈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 그런 경우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뼈가 재생되는 데 있어서 당이 높으면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꼭 말씀을 해주시고 최근에 수술받은 이력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심장 수술이나 뇌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조금 약 조절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왜 생기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의 관리법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는 환자들에게 다 하고 나서 이것은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꼭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정기 체크. 정기 체크 꼭 오셔야 됩니다. 아. 이제 임플란트가 끝나면은 이제 수술 긴 시간 동안 수술 다 받았는데 왜 또 오라고 하느냐라고 가고 싶지 않죠. 치과는 또 네. 워낙 가기 싫은데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실 뼈에는 감각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치아가 조금 흔들리면은 스스로 느낄 수가 있고 통증도 유발이 되는데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됐을 때까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뼈에 단단히 붙어 있기도 하고 주변에 인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피가 나다가 괜찮다가 괜찮겠지 뭐 하고 그냥 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가 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증이 생겼을 때 미리미리 치과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치과에서 정기 체크를 잡아드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임플란트 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네. 다시 고통을 겪지 않게 정기 체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고생할 걸 막 예상이 맞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술 후에 좀 주의해야 될 식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임플란트를 수술한 직후에는 일단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입안에 수술을 하고 상처 부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극을 가하는 건 좋지 않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잇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금속 마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입안에 다른 게 있으니까 자꾸 혀로 건드려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어놨을 때는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잘 굳을 때까지 아무 힘도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네. 예. 또 음식이 뭉쳐지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면서 힘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도 치과 가면은 정기 점검 잘 오세요 하고 이제 가끔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 스스로 정기 점검, 정기 체크를 하면 그래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는 거구나, 몇 달 만에 한 번씩이구나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될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보통 잘 씹으시고 잇몸에 무리가 안 가해지는지 한 일주일 있다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3개월. 3개월. 3개월에서 통과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네. 한 번씩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3개월째 봤을 때 관리가 안 됐는데 6개월 있다가 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죠.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안 되셨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이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 주목하는 코너입니다.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서영원 아나운서가 준비한 코너죠?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얼마나 아픈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많이 아픈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예.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막 먼저 겁부터 나니까. 그렇죠. 설명을 다 드려도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물어보십니다. 네. 선생님 아픈가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도 안 아무도 믿을 안 것 믿으실 것 같고 네. 이 뼈에는 감각 수용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크지는 않아요, 사실. 예. 뼈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서 많이 두려워하실 거는 없고요.
입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진동이나 소리 그런 거에 의해서 두려움이 유발되시지 통증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잇몸을 열게 되고 피가 나기 때문에 좀 부으면서 통증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면은 이를 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 정도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 이를 빼는 것도요. 흔들리는 이를 빼는 거하고 맞아요. 생리를 빼는 맞아요, 거하고 차이가 맞아요. 있습니다. 갑자기 그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임플란트도 그래서 사실 좀 뼈가 많이 안 좋으셔서 뼈 이식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은 좀 통증이 많이 그러겠죠. 있으세요. 네. 그 통증이 근데 뼈에 뭐를 심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부어서 아프신 게 크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임플란트 한 번 하면 수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선생님? 임플란트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도. 네. 예. 제 지금 튼튼한 치아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그거 모르겠죠. 네.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수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임플란트 우리가 흔히들 제3의 치아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근데 제2의 치아인가요?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자연 치아하고 똑같습니다. 관리가 되고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은 평생도 수십 년도 사용을 하시지만 네.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치아를 단단한 재료로 수복을 시켜 놓긴 하지만 단단한 거를 한 부분으로 오래 씹거나 아니면은 좀 예기치 않은 힘이 가해졌을 때는 깨져서 위에 부분만 수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잠결에 이를 가는 분들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를 자기도 모르게 갈다가 혹시 임플란트한 이가 뭐 갈라지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가 치아의 기능이나 치아가 낼 수 있는 힘 이상으로 임플란트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단지 이제 이가 갈리게 되면은 주변에서 우리 치아는 인대가 약간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강도라면은 치아의 머리 부분이 깨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치아의 뿌리 부분을 지탱하는 데는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와는 달리 안에 나사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랑 틀니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앞서 제가 임플란트가 제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틀니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치아의 자리에 임플란트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뼈 중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라도 있으시면은 그걸 고정으로 해서 지탱할 수 있는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소수를 심고 위에 이제 단추 형식으로 이제 똑딱이 단추처럼 달아놓고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불편한 게 이제 자꾸 덜그럭 빠지시고 그러니까요. 예. 힘이 좀 약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가 네. 있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괜찮은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틀니 같은 경우는 뼈에서 직접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계속 틀니가 뼈를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잇몸 뼈가 조금씩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뼈의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요즘 라미네이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임플란트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라미네이트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치아가 있는 경우에 그 치아를 조금 더 심미적으로 우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치아를 좀 공간이 있는 경우를 채워주는
그런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빼야 할 수 그러네요. 있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궁금한 점들 잘 모아서 유익한 건강 정보 또 건강 질문해 주신 서연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질문들 쏙쏙 뽑아올게요.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뭐 지금 쭉 보시면서도 여전히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치료 기간도 길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임플란트가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덜 고생하시는 방법이니까 빨리 치과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서연 아나운서는 오늘 뭐 임플란트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 시술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예로부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 이거라고 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를 정말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치아 관리가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